안녕하세요. 도시 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이틀 동안 엄청나게 바빴는데요. 문의도 많이 받고, 현장도 가고, 시청도 들어가고, 그러느라고 좀 되게 바빴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역대급 사건이 좀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오늘 저는 하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제 3기 신도시 지금 발표로 추가로 이제 광명 시흥이 이제 추가되면서 이제 LH 직원이 이제 땅 투기를 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서 이사 정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그 투기 지역인 그 아파트가 가격이 시흥시 같은 경우는 1억이 뛰었고, 광명시도 아파트 가격이 뛰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잠잠해지는 관망하는 지금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주말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토지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여기에 좀 열거해 놓은 거는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그 물어보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분도 계시겠고 안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땅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피해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많이 제일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토지의 지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땅 지번 알려달라. 자기가 땅을 볼 줄 안다. 그러니까 지번만 알려주면 확인하고 괜찮으면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번은 알려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밑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토지의 이제 지번을 물어보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치면, 내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전화를 해서 그냥 주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동호수가 어딘지. 그 아파트도 이제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과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걸 알려드리면 지번을 알려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번을 물어봐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는 직업이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일을 오래 해왔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토지거든요. 근데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도 있어야 되는, 경험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할 때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기획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헐값에 그냥 땅을 매입해서 지분자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넣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밑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기획부동산인지도 물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획부동산은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10년도 더 된 옛날 저희보다 훨씬 올해 처음 이제 부동산을 하셨던 분들이 이게 이제 싼 땅을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나쁜 기획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자들이 그 만든 용어라고 돼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무슨 사고만 터지면 다 기획부동산이 타겟이 되고 잊혀질만 하면 또 뉴스에 나오고 큰 피해 사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땅을 사서 돈이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뭐 돈을 벌기 위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어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법인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1층 공인중개사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1층 공인중개사는 그 중개를 하는 거지 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땅은 미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1층 부동산에 가셔서 어떤 땅을 찾냐고 물어보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고 내가 뭐 투자를 할 건데 뭐 괜찮은 땅이 있냐 그러면 1층 부동산에서는 중개만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원하는 매물이 있는지 인터넷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요새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이제 해당 땅이 있으면 이제 문의가 옵니다. 저희 같은 회사는 이게 법인 부동산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래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땅을 잡아오는데 그게 이제 그 몇십억 대 이제 한 땅을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는 몇십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획부동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법인 부동산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잡기 위해서도 노력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저 땅을 하면서 고객들한테 수익을 많이 또 돌려줘야지 이제 저희도 이제 재투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원은 오시면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집원이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원이 갖고 있는 땅에서 집원은 우리가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그 오랜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땅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지 사람들이 그 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지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업자라면 그리고 내가 집을 지을 땅이라면 내가 집을 짓는다면 그런 눈으로 땅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작업을 그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직업이기 때문에 맨날 부동산 정치 경제 뉴스 뭐 그 지도가 매일 바뀌는 그런 모습들 도로가 또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우리가 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이제 그 지자체도 이제 다 그 2030 뭐 2040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한 800페이지가 넘는 뭐 PDF 파일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엄청나게 그 한 줄을 통해서 이제 그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밸리 그 땅을 그때는 이제 전기공사 하시는 업체 분인데 이제 NC 소프트 회사의 그 택진이 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하고 제일 잘 안다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판교가 60만 원일 때 땅을 못 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후회를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60만 원이 지금 뭐 1억이 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땅의 이제 매력인데, 근데 이제 그런 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행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 집원은 오시면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는데도 오는 것조차도 이제 자기가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계시는데, 거의 이제 그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때는 거의 지번을 알려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제 거의 그 근처에 이제 어떤 개발 계획도를 얹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지번을 알려달라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그렇게 막 되게 사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전화가 안 와요. 예,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사정을 하는, 제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줘서 다시 전화 온 경우를 못 봤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가가지고 땅을 보고, 야, 땅 모양을 보는데, 그 개발지 땅 모양을 본다는 건 참 넌센스예요, 넌센스. 왜냐면 그걸 지구 단위계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이제 할 때는 네모 반듯한 땅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현재의 땅 모습은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요로 뭘 투자보다는 실수요감이 강하다 그러면 그 땅 모양도 중요하고 건축을 할 때 이제 그 도로가 이제 그 접해 있는지도 중요하고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았냐? 그럼 일반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뭐 저희는 그 시간에 그 땅을 파보고 하는 게 직업인데 그럼 누가 더 잘 알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이제 집원을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집원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숨어 있는데 알려드리면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저거 알려드리면 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요. 그냥 뭐 토지 이용 계획원 한번 떼어보고 지도로 한번 위치 한번 확인해보고 등기부등본 한번 열람해보고 그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땅을 그렇게 세 가지 이런 종류 가지고는 그 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면 투자 개발지 땅은요, 현재 가치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를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내가 원하는 땅 모양이 아닌 경우는 되게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이제, 참 넌센스죠.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넌센스죠. 거기가 개발이 되면, 그렇게 개발이 되면 땅을 그 모양으로 받는 게 아닌데, 좀 많이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라는 거. 그래서, 한번 집원 같은 거를 한번 물어보시는, 다른 회사도 같이 이제 저 집원 물어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가 일을 하면서 땅을 사면 돈 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잘못 사면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직접 와서 들어보고 지번을 알고 가서 현장에 가보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후부동산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제가 이 얘기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런 회사들을 없애려고 막 지분자를 몇백 명씩 많게는 몇천 명씩 집어넣은 회사들은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들만을 위한 기획이지,
그 고객들을 위한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을 뭐 평택 땅을 하고 있고 양주 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땅들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왜 현재 이제 부동산이 왜 서울에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1층 공인중개사처럼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중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돈이 될 지역들은 미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사무실 만들어 놓고 또 그 땅 다 팔리면은 또 사무실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사람들이 찾아오기 이제 쉬운 위치에 이제 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수도권에 있는 땅도 하지만 우리가 지방 땅 중에서도 괜찮은 땅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지방에 그럼 뭐 당진 땅을 한다고 당진에 사무실을 차려놨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역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을 다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더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광명 땅이 그랬고요. 광명 땅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싸게 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남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그 단계는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끝나버린 단계거든요. 지금 그 땅은 이제 살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여 있고 그리고 토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두를 못 신는다고 이렇게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단점이 없는지, 이 땅이 언제 돈이 될까? 그러면, 정보를, 저희가 알아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겠죠. 그게 일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그런 기획부동산하고 다른, 고객들을 위한 기획을 하면 진짜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여기에도 넣어놨지만, 다른 회사에서 땅을 사고 5년이 지나면 궁금하잖아요. 1년이 지나도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획부동산에서 판 땅들은 좋은 땅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면 땅을 보면 땅에 그냥 입지만 봐도, 야, 이거는 평생 대대로 물려도 개발이 안 되겠다.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고객들하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것 중에 이제, 아니, 그렇게 돈이 되는데 왜 땅을 왜 파냐? 왜 싸게 파냐? 그냥 갖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제 참치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참치가 너무 맛있어. 예? 근데 장사를 하는데, 참치가 맛있다고 그냥 나만 먹으면 될까요? 그럼 참치가 좋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그러면 맛있는 거니까 와서 드셔보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우리가 파는 것은 땅인데 왜 땅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한테 좋은 땅을 싸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어떨 때는.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 돈 되는 땅을 왜 파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땅을 다 남겨놓습니다. 저희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남겨놨어요. 다.
광명도 마찬가지고 뭐 성남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땅들은 우리가 매매를 하지만 저희도 그 땅을 남겨놓는다는 거. 그거는 왜 회사가 땅을 그 남겨놓는가? 그만큼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셨던 분들은 그 당연하게 이제 궁금증을 가질 건데 그러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가? 아니면 우리가 좀 비용을 좀 줄이고 좀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좀 줄여 나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을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익이 있다라는 거죠. 적정한 우리가 수익만 보고 그럼 그 고객들이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싸게 저렴하게 그 분양한 만큼 우리가 절세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제 그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 땅을 사셔서 돈을 버시면 다시 재투자를 하시겠죠. 제 고객도 관리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얼굴 비추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뭐 오래됐지만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안심을 하셔서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바쁜 줄 아니까 전화를 할 때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되게 전화 주세요. 제가 이제 점점 일이 이제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다 내 땅을 안 샀어 제가 하는 땅을 안 샀어도 문의를 주시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고맙다고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땅을 사려고 했다가 그 땅은 정말 아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줄여나가고 싶다라는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왜 부동산 이제 그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돈이 되는 땅인데 팔지 왜 그 토지를 매매하는가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 그래도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또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현지보다 싸게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왜냐면 현지 가격하고 똑같이 팔 거면 우리가 굳이 저희가 그 몇십억을 드릴 이유도 없고 왜냐면 저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이제 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광명시 땅을 할 때도요, 49만 원에 분양한 땅도 있고, 뭐 55만 원에 분양한 땅도 있고, 68만 원, 위치에 따라서 좀 조금 다르긴 한데, 적정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땅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게 투자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가 오면 그 땅이 돈이 되면 회사에도 이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도권에 있는 땅들은 많이 남겨놓은 데는 7,000평 정도 되고 이제 700평 적게는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로 이제 회사가 보유분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이 땅이 도로로 조금 수용이 되면 어떨까 그런 회사가 있나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보유분 남겨놓으면 왜 그런 도로 보상으로 좀 피해를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감수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땅들한테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정말 나쁜 회사죠. 자기들만을 위한 기획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땅을 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물어볼 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땅을 저처럼 현장을 시청에 가서 물어보고 이걸
이 땅에 대해서 뭐 땅을 밟아보고 광명시 땅을 할 때는요, 광명시 주민들보다 제가 땅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그 수없이 밟아봤고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직접 가보고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수십 번을 그 한 현장 있을 때는 막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기획부동산은 땅을 절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보여주는데 좋은 위치에 가서 땅을 보여주고 실제로 땅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집원을 알려드리고 땅을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만 확인을 해도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분으로 그 쪼개 파는 회사가 그 뭐 그냥 다짜고짜 그냥 거기 지분으로 쪼개 파는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분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이제 요래 LH 사태를 보면서도 토지보상과에서도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지분으로 쪼갰어요. 근데 그 정확한 평수가 이제 300평이라는 거죠. 300평이면 우리가 이제 대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이라는 거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갖고 있는 만큼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개발 불능지에 이제 지분자를 많이 넣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분이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땅이 뭐 500평에 뭐 들어가 봐야 몇 명 뭐 내가 그 가진 평수가 100평을 투자를 했다면 내가 뭐 의사와 상관없이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팔아도 드려요. 저희가 좋은 땅을 하기 때문에 그 땅들은 가격을 그 오른 시세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갑니다. 일주일만 해도 땅을 한 몇 개를 이렇게 판 적도 있어요. 이제 팔아달라고 해서 이제 이게 현금이 이제 빨리 필요한 거죠. 근데 저 기획부동산에 판 땅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개발 불능지예요. 누가 봐도 그 땅은 그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팠는데 그렇게 이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좋은 회사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싸고 좋은 땅을 추천해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최 5만 원짜리 수도권에서 5만 원짜리 땅을 찾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골 땅도 5만 원은 더합니다. 그분 직접 알아보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땅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싸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땅이 싸다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 시세하고도 이제 확인도 해봐야 되겠지만 싸고 좋은 땅이 있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금액대가 이제 5만 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맹지 임야도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런 기획부동산들은 그런 땅들을 2만 원, 3만 원, 5만 뭐 이렇게 사가지고 막 쪼개서 팔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분으로 쪼개 파는 회사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500평이나 적은 평수에 우리가 20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500평에 들어가 봐야 뭐 5명, 6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지분은 싫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분은 소액 투자 1, 2억 갖고 땅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뭐 내가 이제 최소로는 6천만 원, 7천만 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게 지분 제도예요. 개별 등기가 나가고 그리고 사용 수익 처분을 민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좋은 제도예요. 민법 263조에 보면 공유물에 대해서 내가 사용 수익 처분 내가 산 만큼 내가 50평을 샀든 100평을 샀든 내가 산 만큼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법은 부자들만 전유물이었던 땅을 일반 서민들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악용을 한 기획부동산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LH 직원도 지분 쪼개기를 했는데 그걸 왜 했겠습니까? 보상과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은 나쁜 게 아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위치에
지분으로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요, 투자로는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 갖고 1, 2억 갖고 땅을 살 수 있는 거, 수도권에.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지방은 안 내려가는데, 지방을 내려가도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땅, 조금 지방 땅은 좀 길긴 길어요. 근데 지방 땅은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는 10,000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회사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건 진짜로 진짜 못할 짓이죠. 남의 소중한 자산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영업 중에서는 되게 고난이도 영업이에요. 왜 그 사람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제가 이제 뭐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한테 얘기해서 5천만 원을 투자했던 1억을 투자했던 10억을 투자했던 똑같은 저한테는 똑같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불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그래서 지분이어서 뭐 쪼개 파는 회사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획부동산에서 덩어리가 큰 거를 뭐 엄청나게 몇백 명을 집어넣고 최대로는 4,000명까지 집어넣었으니까 거기서 피해 보신 분들 때문에 지분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택 땅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평택 땅도 서울보다 면적이 넓은데 인구가 55만밖에 안 돼요. 강남구 사는 사람보다 적어요. 구 하나보다. 그 넓은 땅에. 그래서 빈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싼 가격도 아니고 막 300만 원, 막 360만 원 던져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은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도 화성도 그렇고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다트를 찍어도 우리가 인구 밀도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에서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 대비해서 용인시 처인구 땅도 마찬가지고요. 원산면 같은 경우가 광명시 한 2배 정도 되는 면단인데 8,000명밖에 안 살아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투자를 할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싸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 5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땅이 여러분한테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런 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가격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지를 살 때 이제 그 1층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놓고 또 질문은 또 저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입니다, 중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파트를 사서 땅을 매입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남이 이제 팔아달라는 걸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아까도 어떤 분하고 통화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돌아서 옵니다, 이게. 부동산이 땅을 찾으면 검색을 해보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 올라온 거를 한번 광고들을 한번 보겠죠. 그럼 전화를 해서 이제 핸들링을 해서 양타로 받는 겁니다. 양타라는 말을 좀 여러분한테 생소하게 했지만 양쪽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1층 미안하지만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의 아파트나 이런 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는 되게 문외한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찾는 땅을 가서 얘기를 하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땅을 보여줍니다. 근데 저희는 회사로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개발 계획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했지만 전화로 했지만 요새는 지도를 띄워서 로드뷰를 보여주고 또 이게 이제 개발 계획이 이게 확정이 됐는지 이게 이제 확정 단계인지 착공 단계인지 이거를 다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이제 답사를 가는 거거든요. 답사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림을 못 그려요. 저는 뭐 그림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감도나 이런 걸 보면 그 앞에 건물들이 올라온 걸 상상을 해보면
어떨 때는 진짜 내 심장이 뛸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우리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나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도, 그런 앞전에 그런 개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슴이 뛰어야지,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좋은 땅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1층 공인중개사하고 제가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땅을 그 수십억을 주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하기에는 뭐 아무 땅이나 그냥 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개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개발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수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이게 만약에 고독산단이다 그러면 고독산단 옆에 있는 땅을 사면 땅은 비싸요. 옆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고독산단이 아니고 무슨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거다 그러면 확대해서 수용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땅이 이제 더 가치가 있는 땅도 있고, 땅엔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들어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감을 못 잡아요. 아, 이 땅이,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정말 광명시 주민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땅을 샀어요. 저희한테. 현지 주민이. 그런 사례가 원래, 나쁜 땅을 하면요. 그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 우리가 고춧가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옆에 남편한테 맞을 수도 있고, 남편이 토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옆에 지분으로 투자했다가 기획부동산에서 그 돈이 딱 묶이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하고 싶다가도 겁나니까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사는 곳과 너무 멀다고 이제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는 그래서 이제 지방 사는 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방 땅에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두 배수를 보고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지방 땅은 우리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고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많이 돌아다니는 그 밀집 지역에 이제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될 지역을 찾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지번을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땅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근데 야, 진짜 맹지에다가 바로 옆에 20m 옆에가 550m 고도의 고도. 다 최고 높은 게 800m더라고요. 그럼 경사도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맹지예요. 근데 거기를 앞에도 뭐 논바닥인데 농업 우리가 이제 농지법에 접촉을 받아서 개발도 안 되는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뭐 외진데 이제 컨테이너에 많이 뭐 이제 혼자 살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그걸 보는 거는 그냥 대리 만족이에요. 대리 만족.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기라도 해봐요. 병원도 옆에 있어야 되고, 뭘 살려고 하면은 마트라든지 이런 게 옆에 있어야지.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는 곳에 살다가 정말 내가 잘못됐어도 그냥 혼자 살다 그냥 혼자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는 이유는 그냥 막 음식 만들고 하는 거는 편집을 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만 되는 것 같은데, 전기도 없고 뭐 이런 데에다가 막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리턴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한 10년 넘게 있는 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을까? 근데 다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하고 이제 속세랑 떠나가지고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이 큰맘 먹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제 멀다고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는 정말 그거는 좀 토지를 해서 돈을 벌 그럴 확률이 좀 적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땅이라는 것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입지가. 그래서 그것이 착공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하소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전화가 고맙다는 전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되게, 궁금하시니까 땅을 사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막 물어보는 경우 계신데, 그거 다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땅에 자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그 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땅을, 근데, 기획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땅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기사 몇 줄 가지고 그냥 그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 땅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 땅에 대해서는 땅 공부는요, 정말 공인중개사 공부하고는 엄청나게 이건 경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멀다고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거기가 발전이 되는데도 아유 저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공부하면서 땅을 찾는 경우 있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토지를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땅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 공부 지목도 뭐 26가지가 된고 그 하위 법령으로 또 법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용도 지역 뭐 접도구역 뭐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뭐 상대보호구역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과밀 어쨌거나 뭐 가축 뭐 사례 이런 제한들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는 맨날 바뀌잖아요. 그리고 길도 바뀌고, 뭐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계획들을 변하는 모습을 되게 그래서 어려운 게 이제 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객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 돈을 불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잘 된 사례도 많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계속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수요하고 투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요로 내가 저기다 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따져볼 게 많아요. 저게 도로에 붙었는지, 맹지인데 맹지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도로가 요만큼, 요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 떨어져 있어도 여기 맹지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도로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쁘게 이제 악용을 한 사례인데,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정말 도와주고 이야기해주고 많이 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집 주인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분노가 오더라고요. 저렇게 힘들게 돈 버는 분한테, 그리고 무지하다는 이유만으로 길을 없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맹지를 그때는 땅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입지의 땅이라면 우리가 개발이 되는 땅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개발이 되는 땅은 그냥 뭐 5천 평도 작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어떤 뭐 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에 내가 뭐라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이 없으면은 얘가 빠져나올 길이 없으면 이게 도로 뭐 사용 승낙서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해서 영구히 쓸 수 있게 또 바꿔놓고 하는 거를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실수요를 볼 때는 되게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근데 투자일 경우에는 내 옆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격이 오르는 요건 중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인구가 밀집이 되는 지역인지,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은 플러스. 그래서 뭐 철도망이 뭐 도로망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항만 뭐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평택항이나 우리가 이제 광명 같은 경우는 KTX 역이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맞아도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지역들은 거의 세 가지 정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지. 뭐 이게 자랑하는 거지만 그만큼 세심하게 땅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땅을 사면 이 땅이 언제 돈이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궁금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양주시 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완공 입주입니다. 북부 테크노밸리하고 역세권 개발이 이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완공되는 시점에 그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야지 거기 일자리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이제 일자리하고 가까운 데 이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 거죠. 양주가 그래서 광명보다 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아직 보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연말에까지 보상을 마치고 이제 연말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LH 이게 터지면서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한 개발로 가는 게,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좋고, 우리가 주거라는 개념은 우리가 양질의 이제 그 주거를 원하는 거지, 되게 공공주택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료를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여기가 이제 왜냐면 개발이 거꾸로 돼서 여기는 집만 없고 그냥 일자리하고 교통이 좋아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들어왔고,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차 산업 특화단지 광명동굴 개발, 그래서 이제 시에서 이런 테크노밸리 하나가 들어오면 아파트를 입주를 하고 서로 사고 팔면서 취득세 이런 게 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교가 성남의 판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적자였던 성남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빵빵한 도시가 됐다라는 거. 지금 인구가 성남 같은 경우는 95만인데요. 100만 인구가 되면은 더 시가 하는 역할이 더 높아집니다. 역량이 더 높아진다. 지자체의 역량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남 같은 것도 95만 정도 사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현재 35만 정도 사는데, 일자리가 다 들어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2024년도에 완공이라는데 올해 보상이 안 끝나고 내년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면 이제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땅을 사면 거의 묶어놨는데 그 땅을 만약에 권유를 받았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광명은 3년 전에는 그런 싸고 좋은 땅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싸고 개발되는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년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이슈가 번져버린 데서 원래 수도권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 뭐 부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다산 신도시부터 이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확대가 확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엄청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수하고 투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투자를 할 때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됐는지 확정이 됐는지 그래서 착공 단계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근데 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실수요로 건축이 가능하고 또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돈이 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 시점입니다. 완공해서 입주되는 시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삼승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 단계가 되면 3배가 올라가고요.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3배가 올라가고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또 3배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토지였을 때. 근데 이게 그 개발지하고 붙어 있는 땅이다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내가 그 땅 가격은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 위치에 있지만 주변이 변하면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아파트하고 토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파트는 등락폭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살 때 가격에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그 토지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에 해당됐던 것들의 의문이 해소되셨다면 조금이라도 해소됐다면 참 고맙겠고요. 그리고 땅을 사는데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냥 집원만 물어보고 그냥 한다?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직접 자기가 몇십억, 몇백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토지주가 땅을 1억어치로만 달라고 해서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사하고 잘 조인이 돼서 한번 인연이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우리가 이제 같이 돈을 벌고 가는 거죠. 저희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고민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한 걸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공부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걸 권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 입지에 이제 양주시 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데 다른 지역의 땅들은 저희가 이제 세심하게 더 보는 이유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기 신도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제가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토익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찍을지 토요일날 올릴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날 좀 올릴 것 같네요. 그때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도 화이팅하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